안녕하세요. 블로만 말하는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직구로 영양제 구매 많이 하시죠? 근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피해야 하는데 싶은 제품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허브나 쿠팡 같은 사이트에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제품 사진이나 설명만 보면 다 좋은 제품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구 영양제의 품질이 어떤지 그 옥석을 가리는 일은 전문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자유로운 편이다 보니 어떤 제품에는 간혹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과량으로 검출되기도 해요. 또는 라벨에 기재된 것보다 함량이 훨씬 높거나 낮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영양제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이 내용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양질의 제품을 고르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생산시설의 GMP 인증입니다. GMP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을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GMP는 필수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많아요. 2012년도에는 FDA에서 조사한 361개의 업체 중에 약 3분의 1의 업체에게 중대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최근 2018년도에도 조사한 591개의 업체 중에 12%가 GMP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빈도는 꽤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사고 싶은 영양제의 제조업체가 GMP를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영양제 제조업체들은 제품 설명란 혹은 홈페이지에 FDA에서 요구하는 CGMP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저건 원래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GMP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매년 생각보다 많이 적발되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 없이 제3자로서 GMP를 인증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두 업체가 바로 NPA와 NSF예요. 이 둘 중 한 곳으로부터 GMP를 인증받은 회사라면 그 회사는 품질에 꽤나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 회사들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에 영양제 회사의 이름을 치고 옆에 GMP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GMP를 받은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검색 페이지에 찾고 싶은 회사의 이름과 옆에 GMP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드시는 회사 중 하나인 제로 포뮬라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로 GMP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여기 맨 위에 뜨는 페이지가 제로 포뮬라의 홈페이지인데 자기소개 홈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로 포뮬라 who we are, 우리가 누구냐. 여기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이런 거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GMP인지 아닌지만 지금 확인하려고 들어온 거다 보니까 계속 내려보시면은 예, 여기 나오네요. 제로는 NSF로부터 GMP를 인증받았어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한번 다른 곳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로 다음에는 한번 블루보닛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보닛이 뭐 마그네슘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었죠. 실제로 어떤 제품이 주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바웃이 나오네요. 자, 이쪽도 보이시죠? 지금 NSF로부터 GMP를 인증받은 기록이 있어요. 자, 다시 구글로 들어와서 나우푸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허브 페이지를 무시하고 바로 밑에 나우푸드의 GMP에 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가 여기 검색이 되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예,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나우푸드는 NPA로부터 GM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는 법을 대충 아시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NPA나 NSF 둘 중 한 군데로부터 GMP를 인증받은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솔가나 GNC 같은 대기업의 제품은 지금 NPA나 NSF의 인증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워낙 인지도가 높고 제품 판매량도 많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인증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고서
따로 제3자 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만약 가지고 계신 해외 영양제가 어떤 GMP 인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바로 영양제 품질 확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랩도어와 컨슈머랩 두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의 품질을 FDA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제품을 테스트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사이트가 매우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컨슈머랩과 같은 경우 유료 사이트입니다. 1개월에 약 4달러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일반적인 정보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실제 제품 테스트 결과는 유료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랩도어는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나오는 제품 종류는 컨슈머랩에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모든 제품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두 사이트 중 한 군데서라도 검증이 된 제품이라면 비교적 믿을만 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컨슈머랩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컨슈머랩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뭐 바로 검색을 해볼게요. 마그네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영어가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시다, 사실 이게 다 일일이 해석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우클릭을 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번역이 되었죠. 지금 뭐 마그네슘 보충제 검토, 사실 번역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다시 영어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마그네슘 영양제 리뷰 페이지가 나오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들에 대해 나오는 그런 페이지이고요.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지금 뭐 하자가 있고 어떤 제품은 정상적인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어떤지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컨슈머랩에서 제품을 하나하나씩 검사한 그런 데이터예요. 예, 칼슘 제품, 지금 여기에 검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건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다 그냥 정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제품의 라벨에 기재된 대로 제대로 제품이 완성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닥터스 베스트 제품도 보이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은 지금 하자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어느 회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그네슘이 500mg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99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 티스푼에 기재된 용량의 80%밖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금속이 발견됐네요. 중금속이 부족합이 떴다는 건 상당히 사실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한 통을 다 드시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실제로 중금속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규모예요. 더 내려가 보고 한번 봐볼게요. 예. 이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보는 회사긴 한데 지금 붕소가 또 들어있는데 기재된 양의 붕소가 2배가 들어있어요. 2배 이상이 들어있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또 비타민 D는 기재된 양의 60%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 회사 제품은 그냥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수온 리서치 거네요. 사실 수온 리서치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실 텐데 뭐 물론 이런 뭐 칼슘, 마그네슘 제품은 별로 드시는 분은 못 보긴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비타민 D가 라벨에 기재된 양의 70%밖에 안 들어있고 비타민 K2 지금 라벨에 기재된 양의 2.2%밖에 안 들어있대요. 원래 이제 45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1 마이크로그램밖에 발견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쪽은 GMP도 있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콘슈머랩은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 꽤 자세하게 또 보기 편하게 데이터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랩도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랩도 사이트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로그인하기 전에는 데이터를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로그인을 하고서도 무료로 계속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퀵 링크라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자기들이 잘 준비한 그런 목록이 있는데 멀티비타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멀티비타민 퀄리티 랭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B, B-, C뿔, 이 랩도어에서 자체적으로 매긴 그런 어떤 등급인데요. 이 등급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게 이 랩도어 사이트에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양제 어떤 매니아들이 랑은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이트 보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번 제품 하나를 유명한 걸로 골라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얼라이브 맥스 포텐시, 얼라이브 제품 유명하죠. 멀티비타민 82.6점 이고요. 지금 이 5가지 항목이 평가 항목인데 지금 라벨 어큐레이시, 이 레이블 어큐레이시는 라벨에 써 있는 함량의 몇 프로나 지금 제품의 실제 함량이 들어있는지 그걸 자기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100점 만점에 43점 밖에 안 나왔어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풀 리포트를 보는 그런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자세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라벨 정확도. 예, 지금 보시면은 비타민 A가 라벨에는 15,000 유닛이 들어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700 유닛 밖에 안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75%나 낮게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토막도 아니고 반반토막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조 공정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비타민 B3는 6% 낮게 나왔고요. 이 정도면 뭐 허용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6는 9% 초과, 그리고 폴릭 애시드는 16% 초과. 사실 16% 초과했다고 해도 467 마이크로그램이면은 엽산으로서 안전한 용량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16%가 사실 적은 수치는 아니고 이 정도가 초과되었다는 거는 좋진 않죠.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1000 유닛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1200 유닛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물론 먹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수치입니다만 이런 차이, 더 많이 들어있건 조금 들어있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본인이 정확히 얼마나 복용을 하고 있는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먹으면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먹으면 또 결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일단은 영양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제품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랩도어가 특이하게 등급을 매긴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에요. 프로젝티드 에피커시가 뭐냐면은 일일 권장량의 몇 프로나 들어있는지, 이 제품이 효력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품 에버리지, 이 같은 분류, 그러니까 다른 멀티비타민이랑 비교했을 때 함량이 더 높게 들어있으면 점수가 잘 나오고 더 낮게 들어있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떤 제품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제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라벨만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퓨리티, 이건 중금속 같은 거를 보여주는 항목인데 퓨리티만 적절하다면은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 랩도어도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렇게 컨슈머 랩이나 랩도어 사이트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제품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GMP 여부와 마찬가지로 제가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NPA나 NSF와 같은 제3자의 GMP 인증이 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이나 또는 랩도어나 컨슈머랩 같은 사이트에서 품질 검증이 되는 제품이라면 그렇지 않은 영양제들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지 않는 영양제라고 품질이 꼭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칼슘, 아연과 같은 심플한 한 가지 성분으로만 구성된 제품들은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제조 과정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생액 성분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성분이 복합된 제품들은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소개드린 그런 어떤 검증이 이루어진 회사의 제품을 먼저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